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합의됐으나 관련 법안이 예산 고갈 시점 전까지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연방정부 디폴트 시점이 다음 달 5일로 수정된 가운데 6일부터 바로 지출해야 할 돈이 엄청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안 여성 최초로 북동부 퀸즈 민사법원 육성 거부에 도전하는 에블린 공 민주당 후보가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했으나 관련 법안을 예산 고갈 시점인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은 지난 28일 밤 국가 부채 한도를 향후 2년 동안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방 예산은 첫 해는 동결, 둘째는 1% 인상으로 제한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 한도는 지난 1월 19일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2024년 11월 선거 후인 2025년까지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고 지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관련 법안 마련에 돌입해 오늘 중 법안 문구 조정을 마치고 연방 하원은 내일 표결 처리하고 상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이 워낙 방대한 것은 물론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자신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도 첨부시키려 함에 따라 법안 문구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엑스데이트인 다음 달 5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공화당 의원이 9명인 반면 민주당은 4명인 하원 운영위가 법안 내용을 논의했지만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디폴트 시점이 5일로 수정된 가운데 6일부터 지출해야 될 돈이 엄청난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5일 지출해야 할 돈이 메디케어 비용 10억 달러, 국방 관련 무기 계약 비용 10억 달러 등을 비롯해 줄줄이 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는 1일과 2일 지출해야 하는 1,300억 달러는 간신히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 지출돼야 할 돈은 960억 달러에 달해 연방의회의 부채 한도 관련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약 1,36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만기가 6월 6일이지만 6월 7일 이후 상환하기로 했으며 약 하루 미만이 지연되는 것은 통상적이지만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디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다음 달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지만 연방정부의 분기별 세금 징수 마감일이 다음 달 중순이어서 이 돈으로 중순 이후 지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812년 전쟁 중 보스턴의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는 1979년 기술적 문제로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 두 차례 디폴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14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뉴욕 한인회장 각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29일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1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 6층에서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합동 연설회는 후보의 소견과 정책, 한인사회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각 진영 후보들이 발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선관위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1회 질문 시간은 2분 이내, 1회 답변
답변 시간은 3분 이내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는 8일에는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는 후보자 토론회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후보자 토론회 역시 오후 1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거 경선에 참여하게 된 기호 1번 김광석 후보와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6월 10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뉴욕과 뉴저지 각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뉴욕시 예비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안 여성 최초로 북동부 퀸즈 민사법원 6선 거구에 도전하는 에블린 공 민주당 후보가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3세인 에블린 공 민사법원 판사 민주당 후보는 가족들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민활동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공직에 대한 중요성과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법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대 첫 학기 당시 그 학교를 졸업한 판사들의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아시안 여성을 찾을 수 없었다며 자신이 첫 아시안 여성 판사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I kept on looking at the wall and I thought to myself, that day, at that moment, that I want to be on this wall one day and I want to be in a position where I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and help with the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maybe if I'm on this wall one day, there will be someone else in my shoes who's in her first semester of law school and sees my photo and therefore has a belief and an understanding and a recognition that they can do the same thing too, that they can accomplish the same thing. 공 후보는 판사직은 공직이라며 결과적으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관점을 가진 사람이 판사가 돼야 법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ecause we need judges who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have different life experiences. And from there, they can draw on those things to make decisions that are fair and independent for the community. Ultimately, the way that I see judgeship is that it's a public service, right? We are supposed to serve the community in this way. And so, having diversity on the bench means that we can better serve the diverse people of Queens. 공 후보는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대표성 있고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되려면 시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 참여에 힘쓰고 모두가 시민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며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소수가 아닌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 not make our voices heard, others will make decisions for us. So we are not there to actively give our input, make our voices heard, and make a statement and say something, in this case at the polls, then there will be other people who will be doing that, and they will make decisions that directly impact us. They will make the decisions for us. They will make the decisions on our behalf. And that's not something that is in our best interest, in the Asian community's best interest. In a place like Queens, which is so diverse,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dynamics going on, but as Asians, we need to actually come together and we need to speak up with a unified voice. And we can do that by voting. 에블린 공 후보가 출마한 퀸즈 민사법원 6선 거구는 베이사이드, 와이스턴, 컬리지 포인트, 리들렉 등 북동부 퀸즈 지역을 관할합니다. 뉴욕시 예비선거는 6월 27일 실시되며 조기 투표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뉴욕시 지난해부터 약 7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포함한 도시 전반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PS145의 일부 학부모들은 많은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가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가 과도하게 붐비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과학 시간이나 음악 시간에 여러 장비와 악기 등을 많이 사용할 수 없거나 심한 경우 아예 사용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가 난민 신청자의 유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확언할 수 없으나 뉴욕시가 국립교회 학생 수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로 몰리는 난민 신청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쉘터 관리법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뉴욕시는 제 몫을 다했고 법원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숙자 쉘터 관리법이 정지될 경우에 뉴욕시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수용 포화 상태로 난민들을 업스테이트로 강제 이주시키는 가운데 알바니 카운티장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초래한 재앙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다니엘 맥코이 알바니 카운티장은 뉴욕시가 주말 동안 70명 이상의 난민을 알바니 지역으로 보냈으며 앞으로도 약 150명 이상이 알바니로 몰려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코이 카운티장은 우리도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휘말려서 문제의 일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아담스 시장이 초래한 준비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맥코이 카운티장은 카운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난민의 유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가 콜로니타운의 모텔로 난민을 이주시켰다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뉴욕시에는 약 7만 명가량의 중남미 난민이 몰려왔고 이 중 4만 명은 뉴욕시에 수용된 반면 나머지 난민들은 뉴욕주 업스테이트를 비롯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들 난민을 웨체스터 카운티로 보내 반발을 초래했고 캐스킬 지역의 설리반 카운티, 허드슨밸리 지역의 뉴버그로 보낸 데 이어서 뉴욕주 주도인 알바니 카운티까지 난민 이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는 뉴욕주 각 카운티에 보낸 난민은 뉴욕시가 수용한 난민의 0.25%에도 못 미친다며 각 카운티가 난민을 분산 수용해서 짐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여름 이율에 없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전 세계 농작물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닝커피의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앞으로 수개월 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가 극단적인 기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어류 개체수, 심지어는 매일 마시는 커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인데 정상적인 강우와 기온의 흐름을 방해하고 특정 지역에서 가뭄이나 폭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커피를 비롯한 농산물 재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커피 애호가들과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엘니뇨가 커피 가격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커피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기후변화에 비교적 저항력이 강한 로부스타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로부스타 주요 산지인 브라질과 베트남이 엘니뇨로 인한 가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남부의 경우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절반이 생산된다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커피 수확량과 품질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 결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기소된 뒤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비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혐의 재판을 받은 후안 머천 뉴욕주 법원 판사에 대해 반트럼프 법관이라며 정치 판사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를 혐오하는 판사이며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하탄 검사장에게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맨하탄 직업은 웹사이트에 공개된 직원 양력 등을 삭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 캐럴 성추행과 관련해 패소 판결을 내린 루이스 케플러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며 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잘못된 정보나 거짓, 당파적 이익을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무책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율의 세금과 생활비 부담 등을 피해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급증,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의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 180억 달러, 2021년 290억 달러 등 2년간 470억 달러 세수가 줄었으며 이는 50개 주 중 가장 큰 세수 감소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도 지난 2020년 200억 달러, 2021년 250억 달러 등 2년간 450억 달러가 줄어 감소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두 개 주에서 2년간 줄어든 세수는 약 920억 달러로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회계 연도에 240억 달러, 뉴욕주는 2025년까지 70억 7천만 달러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주는 플로리다주로 2021년 12만 8천 가구가 유입되면서 세수가 무려 390억 달러가 늘었고 2020년 역시 280억 달러가 증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넉넉한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또 텍사스주도 지난 2021년 세수가 110억 달러 늘었으며 이 중 50억 달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뉴저지 고등학생들의 SAT 성적이 미 전체에서 중간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학습기관 러너는 SAT 주관사 컬리지 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뉴욕주 고교 졸업생의 SAT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67점으로 전국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뉴저지주 2022년 고교 졸업생의 SAT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079점으로 뉴욕보다 12점 높았지만 전국 순위는 28위로 역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뉴욕주 점수는 전국 평균 1050점보다 17점, 뉴저지주는 전국 평균보다 29점 높지만 전국 1위인 위스콘신주 1252점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점수입니다. 위스콘신에 이어서 전국 2위는 와이오밍주로 1244점이며 캔사스, 유타, 미시시피 등 중부 지역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뉴욕주에서 아시안 학생 점수는 1193점으로 각 인종 중 가장 높았으며 흑인과 히스패닉은 1000점에 미치지 못했고 뉴저지주 아시안 학생 평균 점수도 1271점으로 백인 1130점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SAT 점수가 가장 낮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938점에 그쳤으며 오클라호마,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뉴멕시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력난으로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고교 졸업 뒤 곧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진학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최근 고교를 졸업한 16세에서 24세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62%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66.2%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률은 지난 2009년 70.1%를 찍은 뒤 주춤하기 시작해 최근 10년간 대학 진학률이 약 15% 정도 줄었습니다. 이처럼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조기 퇴직 열풍이 불면서 심각한 구인난을 초래, 대학 학위 없이도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16세에서 18세 노동자의 실업률은 지난달 9.2%로 7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것도 청년층 고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레저 접객업 종사자 시간당 임금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 사이 30% 가까이 치솟아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상승률 20%보다 1.5배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기준 식당 종업원 시간당 임금 중간값도 14달러로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거의 2배에 달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66.1%로 남성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았으며 여성 대졸자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보상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지난 주말 개봉 후 세계 곳곳에서 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인어공주는 실제로 티켓 구입을 인증한 관객들의 평점에서 9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또 다른 영화 자료 사이트 IMDb의 국가별 관객 평점에서는 미국에서 10점 만점에서 6.3점, 영국 5.9점, 브라질 5.8점, 카나다 5.7점, 멕시코 6.3점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IMDb는 이 영화의 평점 페이지에 경고 표시와 함께 우리의 점수 계산 메커니즘이 이 영화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점 활동을 감지했다며 평점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대안적인 가중치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공지했습니다. IMDb 측이 구체적인 계산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영화의 평점을 고의로 낮추려고 시도하는 이용자들의 반복적인 점수 매기기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을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네이버 평점 페이지에는 도저히 몰입이 안 된다는 등 악평과 함께 10점 만점 중 1점을 준 관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 관람객 평점은 개봉 첫날 1.96점이었다가 현재는 6.60점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관객 반응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흥행 성적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흥행 수입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이 영화는 지난 26일 개봉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억 8,58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의 개봉작 흥행 기록으로는 역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맨하탄 허드슨 야드 개발을 주도했던 릴레이티드 컴퍼니가 이 지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객실 1,700개의 호텔 등 30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카지노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버스기사와 승객이 정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 권총을 발사하는 총격전이 벌어져 2명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쯤 아이오와주 데븐포트에서 6층 아파트의 일부가 붕괴, 12명이 탈출한 데 이어서 고립됐던 주민 8명이 구조됐지만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직원들에게 혈세 33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려 한 혐의로 주 하원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뉴욕을 방문, 트럼프 타워에 머물렀으며 어제 오전 9시쯤 골프 치러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뉴저지주 비치들이 메모리얼데이를 위해 일제히 문을 연 가운데 어제 오후 4시쯤 15세 소년이 인명구조 요원이 없는 샌디옥 비치에서 물에 빠져 숨지고 5명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딸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23세 브롱스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설득으로 지난 28일 밤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23세 여성이 지난 28일 밤 8시 반쯤 브루클린에서 차를 몰고 가다 MTA 시내버스 등과 연쇄 충돌 사고를 내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2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8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용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